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단계적인 이 한계점에 왔다라는 판단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좀 지수 쉬어가는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FOMC 회의와 CPI 지수 또 PPI 지수 발표까지 있어 오면서 단기적인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는데 당장의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에코프로 삼형제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수 단기적인 그 지지 라인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장 한 줄 평부터 말씀 좀 드리면,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실현, 그리고 바닥 확인 중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발표를 좀 보자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고용 관련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주 나오는 거라서, 저도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나온 지표 발표는 예상치보다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신규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했다는 건 그만큼 고용이 잘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금리 인상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해석을 했는데, 미국 시장도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도, 전고점 자리를 뚫어주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조정 물량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제 800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쪽,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낙폭이 좀 큰 상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재료 소멸이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은 일단 그냥, 지수 바닥 확인이다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21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요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업종도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한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반도체 업종들, 실적 발표 나오면서 안 좋은 기업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가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다시 또 회복하기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고 나서 다음 주 흐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미국 증시는 미국 옵션 만기에 의해서 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한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큰 옵션 만기를 좀 보내지만, 글쎄요, 이제 미국 장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계속 이렇게 조정 장세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좀 작은 조정을 줄 만한 이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드렸고, 차트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나와서 말씀 좀 드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2번 정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전 저점, 775포인트, 일단은 730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775를 지지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800 자리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단 775예요. 그래서 775를 깨서 내려가서 마감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730포인트 자리를 확인하러 가는데,
775까지는 그래도 좀 깨져도 그나마 좀 버텨줄 수 있는 라인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730포인트까지 깨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좀 전 저점까지도 700까지도 좀 열어두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어제 시장이 분명히 좋았습니다만은 바로 다음 날 1% 넘는 하락이 나올 정도로 크게 악재가 있었던 시장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거는 수급에 의해서 하락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매수세 지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거 금리가 이제 인하될 거니까 이제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8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와야지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 차트적으로는 이제 21선 자리를 좀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오는 모습 21선 자리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다음 주에 계속 이게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점을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 저점을 좀 높여가는 패턴이 나와준다면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고점이 좀 낮아지는 패턴으로 하락 추세로 좀 가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반대로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저점을 올려가는 패턴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상승보다는 일단 이런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패턴들 이해되시죠? 고점을 올려가는 건 크게 의미 없고 저점을 올려가는 패턴이 나와야지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흐름이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은 딱히 주도 테마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도 없고 종목들도 많이 없어서 일단 오후장까지는 그냥 보유 종목들 대응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영향을 미쳤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반도체주들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당장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수 자체가 21선을 지켜주면서 저점을 높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상승과 함께 더 크게 올라갈 섹터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공략법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오늘 당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을 살펴볼 텐데 당장의 시장은 좀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일단 개장하고 나서 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원래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 바로 나오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42,950원에 시가가 형성됐는데 장주 고점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66,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더블 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까지 좀 갔었는데 역시나 중간에 좀 조정이 좀 나오면서 지금 이제 54,000원 정도의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라서 더 올라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신규 상장했던 당일보다는 하루 정도는 좀 지나고 나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분봉상이라도 지지할 수 있는 자리나 저항 자리를 좀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보다는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한번 이런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늘 신규 상장이라 좀 볼 게 없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는 좀 최근에 2차전지 흐름이 좀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반등을 할지 이걸 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 한 6% 정도 좀 빠지고 있거든요. 21선 자리도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 그러니까 21선 자리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건 아직 시장이 돌아서지 못했다, 종목이 돌아서지 못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저점 자리 지금 59만 원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뭐 상황이 좀 됐습니다. 뭐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좀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유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4%대가 좀 빠졌습니다. 거의 70불대 초반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72불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가 100불 간다라고 해서 막 들썩들썩 했던 시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유가의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인데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을 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과연 좀 증가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계속 이 정도로 머물진 않겠지만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또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겨울 시즌이라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가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원유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사우디에서 감산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이런 저유가가 또 다시 한번 지속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전기차 수요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또 생산량도 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히 썼을 때 일단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급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또 내년 됐었을 때 내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일단 2차 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적인 면에서는 누구도 뭐 의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2차 전지의 쓰임새가 더 많아지고 뭐 이런 배터리 사용에 대한 수요 증가는 당연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서 재료 소멸, 유가 하락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역시나 또 테슬라도 좀 며칠 동안 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시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조금 당분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참으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오늘 좀 낙폭이 커서 아마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내년 정도까지는 좀 긴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60만 원 이탈 자리 나왔을 때 혹시나 그 자리가 또 지지가 됐었을 때는 또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니까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좀 재미있는 거 하나 있는데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BGF 에코 머티리얼즈가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좀 같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BGF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것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이거 이름이 헷갈려서 가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코인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유가 없이 그냥 이름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들어가서 이거 신규 상장주인 줄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신규 상장주 아니니까 이거는 조심하시고요. 일단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음 주에 한번 신규 상장주는 월요일 이후에 공략을 해보시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에코프로는 당분간은 조금 힘든 시기인데 60만 원짜리 지지하는지 체크해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당장에 힘을 못 쓸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넘기고 분봉이라도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름이 비슷한 종목과 헷갈리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남성을 비롯한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마존 AI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과거에 아마존과 함께 알렉사를 공동 개발했던 이력이 있는데 어제 당장에 현대차와 아마존이 공동 개발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이제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에 상한가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오늘 뭐 가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와 아마존이 협업을 해서 아마존에서 현대차를 이제 판다라고 합니다. 뭐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아마존에서 파는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현대차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미국에서 판매량도 뭐 적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진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규모로 따졌을 때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차도 일단 결과가 나와서 뭐 매출이 증가하는 게 나와야지만 뭐 매출이 증가하는 걸 보여야지만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외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쓰면서 알렉사를 탑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알렉사 관련주로 오늘 남성이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부터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시초가에 너무 좀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추천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략을 해봐라라고 말씀 좀 드리진 못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차트를 한번 좀 보게 됐었을 때 이게 좀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잘 않았어요. 예, 지금 보시면 최근에 흐름을 좀 봤었을 때 며칠 이런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한 3거래 정도 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흔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윗골이 달고 다 밀리는 모습. 예, 뭐 요날 같은 경우에는 9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이후에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차트적인 면이나 종목의 이 성향을 좀 봤었을 때는 그렇게 이거를 좀 스윙으로 오래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당장의 판매가 이루어져서 매출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저도 일단 관련주로 좀 엮여서 상승한 거지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되는데 최근 시장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길어봐야 하루 이틀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종가까지 좀 잘 버텨준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2,500원 선 정도 직전에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 요거는 가격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릴 텐데 직전에 이렇게 윗골이 달고 있었던 저항대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크게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라인이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찍어 보시면 대략 한 2,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2,450원 정도까지 해서 여유 좀 두시고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이제 월요일 날 정도까지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보시고 그런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2,7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또 역시나 차익 시장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길게 보시기보다는 오늘 포함해서 이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 매수 자체는 오늘은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시장 자체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주말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부터 신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올 만한 내용은 딱히 지금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지금 상황에서는 자동차 관련주 쪽 보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이 자동차 부품 쪽 특히 이제 차량 경량화라든지 이쪽을 좀 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자율주행 아니면 차량 경량화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매출도 괜찮고 차량 경량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매출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봤었을 때는 앞으로 내년에 좀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 보지는 않는데 서서히 좀 관심을 좀 자동차 쪽에서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했을 때 부품 쪽에서 특히 차량 경량화 쪽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재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 쪽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차량 경량화 쪽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관련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시그널이요. 칼티라고 한다면 유전자 편집 기술로 몇 번씩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기술이긴 한데요. 임상 일상 게시가 임박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툴젠이 카티 치료제 지금 유전자 편집 치료제 허가가 났는데 예전에부터 이제 툴젠이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이슈가 좀 돼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거의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3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한 2배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하다가 올라온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최근에 저도 좀 제가 다른 업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트론바이오와 툴젠이 지금 두 종목이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툴젠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평소에 이제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좀 눌림시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매매도 안 되고요. 또 월요일 날이라든지 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공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매출로 인해서 뭐 이게 유전자 치료제 요거 때문에 당장 매출이 뭐 나올 건 아니지만 이런 개발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요걸로 인해서 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상한가 가서 좀 일찍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아침에 갭상승 떠가지고 바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진입할 타이밍을 좀 주지는 않았지만 뭐 아쉽지만 뭐 눌림시 매수만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지금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제가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매할 종목들이 좀 많이 없는데 뭐 이렇게 좀 상한가 들어간 종목, 특히 이제 갑자기 점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뭐 순간 그 저점에서 튀어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고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거래 대금을 좀 만들면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거래 대금이 없다가 이제 9월달, 10월달까지 거래대금이 없다가 지금 11월달 되면서부터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좀 좋은 시그널이었어요. 근데 체크를 좀 못했었고 일단은 오늘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조정 시에는 한 번 더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툴젠 그리고 한 종목만 올라간 게 아니죠. 관련 이슈가 돼서 뭐 인트론 바이오도 오늘 10%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차트적으로도 괜찮고 뭐 같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테마 종목도 있고 이 종목도 뭐 작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20% 넘게 올라갔고 고점 대비해서는 2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짝짓기 매매로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새롭게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좀 생긴 것 같아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단 다음 주 정도에서는 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툴젠과 이런 그 인상 관련된 소식들이 일단 지금 당장의 차트가 거래 대금이 받쳐줬다라는 게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차트적인 매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략주로 받았던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좀 지속적인 상승이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하나투어 어제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좀 수익을 좀 챙겨드렸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꾸준히 좀 뭐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도 이 종목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고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4,000원인데 한 번 좀 상승 나오면 53,0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뭐 수익 실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3분기 이후로부터 여행객 수 지금 계속 예약이 좀 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내일 모레 갈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약을 해서 내년 초, 내년 따뜻해졌을 때 봄철에 대한 여행객 수들이 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출들이 이제 내년 1분기 때 아니면 뭐 4분기 때 반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눌림시도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53,000원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정리할 거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또 신규 종목도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소는 뭐 이제 이 정도 수익을 좀 챙겨 드렸으니까 뭐 리뷰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주 후반 갈수록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나 봐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이번 주 그래도 굉장히 예측보다는 잘 간 시장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얘기가 많이 도는 게 뭐 코스피 상황이나 코스닥 상황이나 당장에 크게 막 이슈가 될 만한 호재거리가 좀 없다는 것이 약간 중론이긴 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너무 짧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수급적인 공백 자체가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그래도 12월까지에서 한동안은 상승 유지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보시고 가신다면은 즐겁게 보시면 되고, 이번 주 2,500 못 갔지만 다음 주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다음 주를 준비하셔야 되는 금요일이 아닌가, 우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단기적인 급등에 비해서는 지수가 잘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남은 하반기 어떻게 또 시장이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모멘텀 부재, 코스피 잠시 쉬어갈 뿐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11월 들어서 FOMC 회의와 CPI 지수, PPI 지수 발표까지 이어오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이벤트가 11월에 남아있지 않지만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올해도 이제 50일가량 앞두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연말에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시장의 시그널들 체크를 해볼까요? 네, 시장 보시면 뭔가 이제 좀 답답한 듯 했지만서도요. 요 며칠의 시장, 이번 주 시장 보시면 그래도 회복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보시다시피 코스피는요. 거의 이제 2,500포인트 근처를 회복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자면 800포인트 근처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다시 850포인트 돌파에 대한 모습을 아마 다음 주에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멘텀 부재라는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좀 나와주긴 해요. 근데 좀 저는 그렇지 않은 게, 유가를 보시면 유가 급락 상황이 지금 나와줬어요. 유가가 73달러 수준입니다. WTI 기준으로 해서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자리, 그러니까 80달러, 77달러 선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고 더 빠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자리상으로 보자면 여기 자리 보이시죠? 올해 초 나왔었던 자리가 70달러 이탈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리스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뭐 오늘 새벽에도 많은 뉴스가 나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들의 만남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떤 좀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긴 시간의 대화를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시진핑한테 한다는 얘기가 독재자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이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조금 이런 표현 자체가 좀 표심을 얻기 위한 표현은 아니었나 싶긴 해요.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게 아직 FOMC까지는 25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슈거리를 찾기 위해서 시장을 막 바라보시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실 필요는 없다. 우선은 잘 보셔야 될 게, 대형주 중에서 실적주들은 이미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내년 실적에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업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외인들과 기관들도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조금 비어있는 듯한 수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최근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11월부터 해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 말씀드려보자면 11월입니다. 11월부터 외인들이요 2조 4천억 순매수했고요. 기관들은요 코스피에서 2조 1천억 원대 현재 순매수 상황이에요. 많이 사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사다가 오늘 조금 약간 쉬어가는 외인들의 모습 나와주고 있고, 뭐 기관들도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지만서도 전체적으로는
매수를 땡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차트 보시면요. 11월 내내 차트에서 보시더라도요. 코스피 차트에서 보시면 많이 올랐어요.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바닥부터 해서 2,300 깼다가 올라왔거든요. 쉬어가면서 가는 중이에요. 차트 구성으로 보더라도요. 반등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중인데 바로 전고점 살짝 맞고 그냥 조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해서 다시 이렇게 튀어가는 과정 나와주면서 2,500 안착하고 그 다음에 2,600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얘기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2,600포인트 근처에 도달하면 또 이런 얘기가 돌겠죠. 이제 FOMC 얘기로 시끄러울 거예요.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11월까지 해서 랠리 가는 거고요. 이번엔 빠른 산타 랠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네, 긍정적인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많이 오른 만큼 외인과 기관들은요. 일부 차익 실현하는 물량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 이슈가 생겼죠. 외인과 기관, 개인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진행을 하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무기한이라는 것은 빼지 않은 건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자금, 개인과 비교했을 때 자금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버틸 수 있는 기관과 외인은 좀 편하겠지만 개인은 또 사실 더 어렵거든요. 진짜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사실 개인들에게 좀 더 편하게 정책적인 측면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 힘이 더 약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중이니 걱정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11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2조 원 넘는 순매수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제와 오늘의 이 파란불이 음봉이라든지 아니면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건강한 숨고르기 국면이다라는 말씀 짚어주셨는데 산타 랠리가 조금 이르게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반기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을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툴젠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11월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긴 했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툴젠이 오늘 우선 상한가에 먼저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주로서 인트론바이오, 엠젠솔루션 같은 경우가 20% 이상대의 현재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종목 다 유전자 가위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슈가 좀 생겼어요. 우선 이슈가 좀 나와준 게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저녁에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간으로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들이 많았었고요. 물론 뭐 툴젠, 인트론바이오, 엠젠솔루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또 그 전에 나왔던 소식은 뭐였냐면 미국 FDA에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엑사셀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논의 자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2월 8일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슈화가 된다면 관련주들은 또다시 상승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초까지 계속 이 유전자 가위 관련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을 계속 끄집어 올리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이미 이슈 자체는 11월 초부터 해서 서서히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툴젠 차트를 보시면요. 툴젠이 먼저 해서 움직임이 11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11월 말부터 주가가 2배 이상 튀기 시작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자, 보시는 바와 같죠?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거래량 포인트도 그렇지만 매물벽 자체가 좀 두꺼운 편인지만서도 이거를 뚫고 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그런데 심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단가까지 오면은 더 올라갈 거라는 심리도 있고 이 이슈 자체가 지금 원체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테마성 종목을 찾고 있는데 현재 이 유전자 가위만한 테마성 시장이 없어요. 테마 이슈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강력한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툴젠이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인트론은 좀 약해요. 그리고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가 주가가 그저께부터 같은 이슈로 툴젠과 움직임이 시작하더니 수요일 날 상한가 갔다 살짝 빠졌고 어제 오르고 오늘도 현재 26%대 상승을 좀 보여줘요. 시총은 엠젠이 가장 작긴 합니다. 툴젠이 가장 크고요. 근데 엠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돼지에서 사람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 이슈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 한동안의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물론 대장주는 현재 툴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툴젠의 움직임이 계속된다면은 주가는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툴젠 아마 많이 보여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여기 고점 자리들의 박스권 자리가 나름 매물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구간 자체가. 과연 이 두꺼운 매물벽 자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간다면은 이렇게 돌파해 주면서 여기 전고점 자리가 얼마냐면요. 한 8만 원대 한 중반 자리가 되는데 여기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 자체가 과연 어떻게 나올 건지가 아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해서 날짜는 12월 8일까지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3주가량 이상 남았거든요. 아마 한동안의 추세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전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은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의견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2, 3주가량의 움직임은 더 나오면서 주가의 급등 상황을 관련주들을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라는 시세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이슈가 꽤나 강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2, 3주가량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짚어주셨습니다. 위에 있는 상단의 매물대도 소화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느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지금 따라가는 매매보다도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뭐 항공주들 실적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10월 이후로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보시면 항공주들 흐름이 괜찮아요. 제가 이제 항공주 추천을 했다가 호되게 혼났다가 다시 다 올라왔어요. 근데 좀 이게 이슈가 좀 재밌는 거는 옛날이랑 너무 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유가 급락에 따른 이슈로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사실 매출학대를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매출이 정말 잘 나갑니다.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에 따른 이슈 때문에 좀 몸서리를 쳤지만 이제 안정권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다른 항공주들 같이 보시자면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7%대 급등이 나오는데요. 정상적으로 가줘야 돼요. 근데 항공주들이 보여주는 차트가 있어요. 자, 제주항공 보시면 제가 10,000원 이탈 부분 정말 싸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자리 보시면요. 작년 10월 자리 바닥 인식되면서 올려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자, 대한항공도 한번 봐볼게요. 대한항공도 같이 보시자면은 대한항공 추세상으로 보면요. 이 자리 2만 원대 초반 자리에서 이탈 부분 싼 자리라고도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보실 수가 있는 자리고요. 자, 아시아나항공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있는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아시아나항공도 요 10,000원짜리 이탈 부분에 제가 싸다고 말씀드렸던 기억도 역시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요. 약간 조금 더 딥하게 빠진 경향들은 있지만 시장 따라서 근데 다시 올려치는 모습이 많아요. 근데 3분기 실적 괜찮거든요. 4분기는 더 좋아지고요. 내년도는요. 올해 실적보다 같이 가요. 근데 제가 이 업종들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어요. 여행, 그렇죠? 하나투어를 비롯해서 카지노, 그리고 호텔, 항공 다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사실 화장품주들도 같이 곁들여 볼 수 있거든요. 이 종목들이 3분기 괜찮고 4분기 괜찮아요. 유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시기가 4분기란 말이에요. 3분기는 이제 8월에 시작해가지고요. 이슈는 됐지만 단체 예약을 어떻게 해요? 4분기부터 본격입니다. 그 매출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의 항공주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유가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유가 하락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만큼 또 유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아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엔저에 따른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하 포인트까지 같이 넣어준다면 주가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까지의 항공주들은 성장기가 진입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최근의 바닥은 완전 다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공주들 그간 오래 보유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걱정보다는 기대를 좀 더 가지시고 내 단가까지 왔다고 해서 급한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더 높게 보시고 전략을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말에 93달러까지 갔던 WTI가 지금 현재 배럴당 73달러까지 좀 빠르게 내려온 편인데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앞으로 항공주들 또 여행주들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분석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와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다뤄볼 텐데요. 저희가 하반기 전략은 딱 한 가지로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실적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하단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부터 해서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또 항공주들까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리뷰로 다뤄볼까요? 네, 오랜만에 좀 AS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제가 이제 금요일 정도 시간에는 AS를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얘기를 좀 꺼내보죠. 자, 삼성전자의 이 추이에 대해서는 제가 SK 하이닉스랑 많이 말씀을 드렸고 걱정하실 건 전혀 없다.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가져가셔라. 짧게 보지 마시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무조건 많이 간다. 지금 금리 최상단 자리에서는 무조건 바닥이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드렸죠. 재고가 줄어든다는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트 추이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게 전체 차트에서 작년 10월 정도부터 해서 9월 말이네요. 바닥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바닥 추세를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큰 추이에서요. 이 바닥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바닥자리들을 지키면서요. 반등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요. 올려친다는 거죠.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 이탈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보시면 이미 하이닉스 올려치기 시작했지만 삼성전자도요. 요 73,600원짜리 코앞에 두고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HBM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고 AI 반도체 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안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넘어간다면은 그다음 우리 뭘 보셔야 되냐? 더 뒤로 가서 주봉으로 볼게요. 더 뒤로 가서 우리 뭐 봐야 되냐면요. 네, 여기 자리 보시라 말씀드렸죠. 다시 8만 원 정도 넘어가면서 여기 보셔야 되고 그다음 다시 9만 원대 이상 보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큰 추세로 봤을 때 바닥은 다 확인되면서 가는 그림이 형성이 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으로 가는 길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상승은 다시 시작한다고. 거기서 출발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한다고 합니까?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잘 보시면 힌트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다음 달에 FOMC에서 점도표 보시면 돼요. 그 점도표에서 9월 점도표보다 점이 조금만 한 칸이라도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 연준에서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당겨질 수도 있고 거기서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해서 사실 또 보시자면 시장이요. 이번 다음 달 FOMC 이슈에 맞춰서 악재거리는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볼게요. 네, 역시나 돌파 시점 나왔죠. 이제는 다른 그림 나와요. 제가 이 박스권 돌파 얘기를 몇 개월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젠 위에 박스권 위에서 논다고요. 새롭게 라인을 그려가고 있어요. 역시나 좀 홀딩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휴재를 오랜만에 좀 볼게요. 자,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전체 흐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이제 다시 올 초 가격대까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에요. 추가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살펴보자면 자, 보시면 외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 당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기관들이 있긴 했지만 다시 매수로 돌아옵니다. 왜요? 실적 이슈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중간중간 제가 또 AS 많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AS 다뤄주셨고요.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후장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볼까요? 네, 사실 이번 오후장 자체는요, 막 크게 막 보실 건 없어요. 시장 자체가 이게 막 딱히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모멘텀 부재라고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연말 FOMC만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보시는데 그냥 갑자기 또 시장이 갑자기 오늘 뭐 코스닥도 많이 빠지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외인 1,000억 원대, 기간 2,000억 원대 매도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인이 1,400억대 좀 많죠. 기관들도 매도하긴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11월 들어서 꾸준하게 그래도 코스피 중심으로 보건데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만 중심으로 잡아주고 있긴 한데 잘 보세요. 대형주 쪽으로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은 10월, 9월, 8월 같은 경우까지만 하더라도요. 코스닥에 조금 강한 흐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추이를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강하게. 그러면서 외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 좀 빡빡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 중장기적인 추세에서도 그렇지만은 조금 중단기적인 추세에서도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기관들이 이렇게 외인들이 편입을 시켰다는 것은 짧게나마 조금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연초 랠리를 기대하고서 미리 대응을 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뭐냐면 8월, 9월, 10월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기억하시죠? 시장 너무 안 좋았잖아요. 기관 외인들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요. 완전 꽝을 쳤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빠르게 어떻게든 수익을 내줘야 돼요. 실적을 쌓아야 되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해결이 안 나와요. 그렇죠? 코스피 쪽에서요. 과감 베팅을 하는 겁니다. 팡, 팡, 팡. 네. 실질적으로 손실본 자금들을 메꾸기 위해서 금융투자업계 쪽 보시면 기관들 금융투자 쪽이요. 꽉 들어오잖아요. 메꾸는 작업이에요. 네. 그러면서 다시 실적을 쌓고 손실 본 거를 만회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뭉텅이 자금들이 팡팡 들어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11월 15일 날 기관이 1조가량 들어왔어요. 그리고 14일 날 6천억 원대 들어왔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확 들어오고 롤링하면서 오늘 좀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또 정리하고 이 패턴의 반복이에요. 왜요? 8, 9, 10 망가졌었으니까 연말까지 해서 마련해야 돼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신다면 외인과 기관 중에 특히 기관들이 어떤 종목에 과연 들어오고 있는가 그 흐름들을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작은 종목 안 들어오겠죠. 큰 것만 들어와요. 작은 종목으로 지금 가는 종목들은 테마성 종목들이 갈 것 같긴 한데 아마 유전자 가위 쪽이 좀 핫할 것 같고 대형 쪽으로는 뭐 자동차 쪽이 좀 핫할 수도 있고요.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차분하게 보시면 아마 전략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정 부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채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두 주체에 어떤 시그널들이 가고 있는지 그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가위부터 자동차,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단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수 상승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장 상승 섹터로는 신규 상장주들과 알렉사 관련주,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